안녕하세요, 여러분. 한희재미 배정선 선생님입니다. 또 토픽 시험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금요일에 라이브를 켰는데 여러분이 쓰기를 하지 않고 그냥 라이브만 들으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선생님이 30분 정도만 하고 껐어요. 왜냐하면 쓰기는 여러분이 쓰지 않고 그냥 보기만 해서 절대 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여러 번 이야기했죠. 직접 써봐야 늘어요. 그래서 커뮤니티에 댓글로 쓰기 한 거 올려주세요. 그러면 그거 고치는 영상 선생님 만들어 줄게요 하고 라이브를 껐어요. 앞으로도 라이브 방송은 선생님하고 여러분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만드는 방송이기 때문에 선생님 혼자서 그냥 쭉 쓸 것 같으면 그냥 영상을 만드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음에는 라이브 방송 합니다. 이거 써서 꼭 한번 써보고 들어오세요 하면 여러분 꼭 쓰기 한 후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 쓰기 54번 예상 문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문제 읽겠습니다. 의학의 발달로 인해 세계적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많은 나라에서 노인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대립하기도 한다.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노인 복지 제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600자에서 700자로 쓰라라고 문제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작은 문제 3개가 노인 복지 제도가 필요한 이유, 그리고 노인 복지 제도의 구체적인 사례, 그리고 바람직한 노인 복지 제도는 어떤 것인가, 무엇인가 라고 해서 3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키워드는 노인 복지 제도예요. 그렇죠? 노인 복지 제도. 여러분 노인 복지 제도가 뭔지 알고 있어요? 노인 복지 제도는 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위한 사회복지, 네, 웰페어 시스템이죠. 그죠? 네, 그런 복지 제도가 어떤 게 있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 첫 번째 문장을 써야 하고, 그리고 또 작은 문제로 한 문단씩을 써야 해요. 그래서 여기 이 첫 번째 문제에서 키워드를 뽑아서 여러분들만의 문장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선생님 지금 키워드 4개를 뽑아놨죠. 여기에 보면은 의학의 발달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노인 인구 증가라는 키워드, 그리고 노인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제도, 그리고 찬성과 반대 이렇게 4가지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이렇게 꼭 4개를 안 뽑아도 돼요. 다른 걸로 해도 되는데 일단 이렇게 4가지 키워드를 뽑은 이유는 이 4가지 키워드를 이렇게 써놓고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문장을 만들 거냐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보면은 의학의 발달, 노인 인구의 증가 이거 2개를 묶을 수 있죠.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예요. 그쵸? 그래서 의학의 발달이 원인이고 노인 인구 증가가 결과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선생님이 원인, 이유 쓰는 방법 10가지 영상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이 10가지 방법 중에 아무거나로 문장 만들면 됩니다. 의학의 발달로 인해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아니 그렇게 보니까 여기 첫 번째 문장이랑 너무 비슷하죠. 그러면 조금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의학의 발달은 노인 인구의 증가를 초래하였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의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노인 인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어쨌든 선생님 그 이유 원인 쓰는 영상 보고 그 중에 아무거나 한 문장으로 쓰면 돼요. 그리고 2번째 문장은 요 노인을 위한 제도가 나오고 있고 또 그 제도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많다 하는 거를 또 써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노인을 위한 제도가 많이 마련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뭐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맞서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요 2개 키워드 2개씩을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문단을 완성할 수 있어요. 선생님은 그냥 조금 간단하게 이 두 번째 키워드 두 개는 쓰지 않고 그냥 "요즘은 의료기술이나 과학기술의 발달로 노인들이 오래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이유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여 노인을 위한 복지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까지 요 네 번째 찬성과 반대에 대한 키워드에 대한 내용은 쓰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문제를 통해서 한 문단을 쓸 때 길게 쓰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두 문장 정도만 쓰면 되는데 그 두 문장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대로 그냥 마음대로 쓰지 말고 이 문제에 있는 키워드를 골라서 그 키워드를 연결해서 문장을 만들면 조금 쉽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은 문제 세 문제를 각각 한 문단씩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 세 문제를 한 문단으로 만들 때 첫 번째 문장은 항상 요 키워드를 포함시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노인복지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걸 그대로 쓰면 안 되니까 요렇게 한번 문장을 바꿔봤어요. 첫 번째 문장만 한번 미리 만들어 봤습니다. 노인복지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또 구체적인 사례, 요 사례에 대해서 쓰는 문단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노인복지제도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죠? 그리고 바람직한 노인복지제도에 대한 문단을 쓸 때는 바람직한 노인복지제도에 대해 생각해 볼 때이다. 또는 바람직한 노인복지제도에 대해 생각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다음과 같다 여기 있으니까 바람직한 노인복지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요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자, 어쨌든 요거 세 개 다 다르게 쓰려고 선생님이 다른 문장 형태로 만들어 놨어요. 바람직한 노인복지 제도에 대해 생각해 볼 때이다. 이렇게 해서 세 문제의 첫 번째 문장은 미리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장으로 하나씩 시작을 해 볼게요. 첫 번째 문제가 뭐예요? 그렇죠. 복지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첫 번째 문장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만들었죠. 자, 선생님은 메모를 할 때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들도 많고 또 수입이 없는 노인들도 많다 해서 건강과 수입을 키워드로 잡고 노인복지 제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 노인복지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요즘 가족관계가 달라지고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아졌다. 고령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들도 많다. 또 퇴직 후에 노인들은 정기적인 수입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에 따라 노인을 위한 복지제도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왜 필요하냐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고 돈을 못 벌어 라고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선생님은 이렇게 썼지만 여러분은 얼마든지 다르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가 뭐였어요? 노인복지제도의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 문장을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선생님이 생각을 해보니까 연금 제도가 있어요. 예, 연금 제도. 그리고 국민연금, 그다음 할인 제도 요런 거 있는데 선생님 이 문제는 그 선생님 학생이 쓴 거를 조금 수정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뭐 요거 말고도 여러 가지 뭐 의료보험이 공짜라든지 한국에서는 지하철도 공짜예요. 그런 여러 가지 뭐 무료로 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든지 그다음에 뭐 병원에 가도 아주 할인이 많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노인복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사례들을 적어주면 돼요. 요거는 문장만 잘 쓰면 되죠. 메모할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라의 사례를 가지고 잘 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예요? 바람직한 노인복지 제도는 무엇인가? 라고 했는데 그때 우리 문장을 이렇게 만들었죠?
바람직한 노인복지 제도에 대해 생각해 볼 때이다. 자, 그러면 바람직한 노인복지 제도를 뭐로 생각을 했느냐? 노인들의 입장에서도 만족도가 높아야 된다. 우리는 막 생각해서 이거 진짜 좋은 방법이야 했는데 실제로 노인분들이 이거는 우린 별로 필요 없는데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들의 입장에서 만족도가 높아야 된다. 그래서 노인들이 원하는 거를 알아보고 복지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 했고요. 그다음에 의료 서비스 그리고 여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공시설 해서 이런 것들이 바람직한 복지 제도이다. 실제로 노인들을 위한 복지 제도가 진짜 필요하다라는 걸로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쓴 내용들을 쭉 연결해서 이어서 쓰면 요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네. 처음에 보시면 문제를 가지고 한 문단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작은 문제, 세 번째 작은 문제 이렇게 됐어요. 보면은 첫 번째 이 문제를 가지고 만든 거는 완전히 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내용, 요 내용, 요 내용은 조금 어느 정도 그 양이 비슷한 것이 좋아요. 어떤 거는 너무 길게 쓰고 어떤 건 너무 짧게 쓰고 이러면 좋지 않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영상 정지시켜 놓고 천천히 읽어보면 되니까 아까 썼던 거 그대로 옮겨 쓴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그 커뮤니티 댓글 창에 학생 2명이 자기가 쓴 글을 올려줬거든요. 얼마나 잘 썼는지 정말 잘 썼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쓸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요게 선생님 이제 카메라 끄고 시작할게요. 예. 한번 보십시오. 요즘 들어 의학 기술이 상당히 발달함으로써 노인 인구가 많아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복지 제도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시작 부분이죠. 시작 굉장히 잘했어요. 그 다음에 먼저 요런 말 필요하죠, 여러분. 선생님 구독자 중에 한 명인데 선생님 채널 보는 학생이 쓴 건데 이렇게 잘 쓰네요. 노인복지제도 마련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노인복지제도가 왜 필요하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요 띄어쓰기 고쳐야 돼요. 네, 첫 번째는 노인이 겪는 다양한 문제들을 예방하며 해결하는 것이다. 자, 이유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는 노인이 겪는 다양한 문제들을 예방하며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도 띄어쓰기. 두 번째는 바로 노인이 새로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와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해서 지금 세 가지 노인 빈곤, 노인들이 가난해요. 그리고 예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적응할 수 있어요. 라고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노인복지제도 마련의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잘 썼네요. 네. 근데 여기에 뭐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게 조금 어색해요. 요 두 번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해서 첫 번째는 노인이 겪는 다양한 문제들을 예방하며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 요 정도 마무리 지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구체적인 사례하는 두 번째 문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볼게요. 예를 들어 요즘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병에 걸릴 뿐더러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노인복지 제도를 마련하면 노인이 병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고, 자, 건강 이야기 했고요. 늙은 사람들이 훨씬 더 편안한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했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야 되거든요. 구체적인 사례. 근데 여기에 마련하면이라고 했어요. 요거는 두 번째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례를 쓰는 것을 원했는데 지금 만약에 만든다면 이런 게 더 좋겠다라는 걸로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복지제도의 구체적인 사례는 해서 지금 구체적인 사례는 없어요, 지금.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노인 복지 제도를 마련하면 노인이 병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했는데 여기에 구체적인 사례가 없죠. 그러니까 병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뭐 미리미리 건강검진을 하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병원비를 할인을 해준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사례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도 54번 쓰기를 할 때 구체적인 이라는 말이 나오면 정말로 구체적인 예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 두 번째 문단은 못 쓴 글은 아니지만 이 두 번째 문단에서 많은 점수를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사례가 안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바람직한 노인복지제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그러나가 이상한데요. 예, 그러나 이 앞에는 막 계속 바람직한 복지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그러나 하니까, 예, 그래서 아니면 그러므로 아니면 그래서 따라서 뭐 요런 말들이 인과관계가 오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바람직한 노인복지 제도에 대해 궁금해한다. 내 생각으로는 바람직한 노인복지 제도란 여기서 어차피 여러분들은 다 자기 생각을 쓰는 거예요. 요런 거는 안 써도 괜찮아요. 바람직한 노인복지제도란 정부와 민간이 서로 협조를 하며 만드는 제도다. 뿐만 아니라 노인에게 다양한 일거리를 제공하여 생활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 자, 일거리를 제공하고 생활 안전이라고 했거든요. 안전은 여러분 위험하지 않은 게 안전이고요. 안정은 불안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일거리를 제공해서 돈을 벌 수 있게 하는 거는 생활을 안정되게 하는 겁니다. 안전하고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노인이 심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바람직한 노인 복지 제도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몸과 마음의 건강과 일거리 두 개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바람직한 노인 복지 제도의 조건으로 일거리 제공,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리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 정도. 뭐 세 번째 문단은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문단에서 구체적인 사례가 드러나지 않아서 조금 점수가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 친구 한번 볼게요. 오늘 두 친구가 댓글 써줬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의학의 발달에 따라 세계적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 반면, 이거 이상하네요. 해야 한다고 말하는 반면, 현재로 쓰고 싶으면, 아니, 마련하는 반면, 네. 자, 마련한 반면 하든지, 마련하는 반면 하든지, 현재로 쓸게요. 마련하는 반면, 반대하는 사람도 많다. 내는 노인을 위해 자, 내는 이건 이상한데요. 나는이면 나는이고, 네, 나는 사실 나는 이런 거 안 써도 괜찮아요. 네. 노인을 위해 바람직한 노인복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 자기 의견을 먼저 썼어요. 그다음 우선 노인복지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노인들이 발전하는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자, 이유라고 했잖아요. 이유. 그러니까 첫째, 노인들이 발전하는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위해서이다. 또는 지원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둘째, 독거노인, 노인 빈곤 문제와 노인에게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얘기했네요. 그 다음에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요렇게 왜 필요하냐 했는데 적응해야 된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노인을 위한 지원 제도는 다양한 측면이 포함되고 있다. 이 두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장에 구체적인 사례라는 키워드가 포함이 안 됐네요. 측면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 두 번째 문단은 구체적인 사례를 쓰라고 했어요. 이 다른 문제에 대해서 쓴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애가 아니고 예를 들어
노인들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건강에 좋은 활동, 식습관 배우기와 영양 균형 등을 배울 수 있는 노인장들을 만들고 있었다. 또한 건강이 약하고 병에 걸리는 노인들을 위해 노인병원을 많이 세우고 노인들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생활지도, 안전관리 등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도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많은 서비스를 받고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매달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는 바람직한 지원 제도인가? 자, 바람직한 지원 제도는 세 번째 문제니까요. 여기에서 문단을 넘겨야 돼요. 자, 지금 두 번째에 구체적인 사례를 쓰기로 했는데 첫 번째 문장을 잘못 썼어요. 네, 첫 번째 문장은 다시 써야 됩니다. 이렇게 쓰면 조금 뭐에 대해서 썼는지 애매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 해서 지금 사례를 들고 있는데 다양한 측면이 포함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네요. 건강에 좋은 활동 등을 배울 수 있는 노인장이 뭐지? 노인장이 뭐죠? 노인정을 말하는 건가? 노인정, 노인분들 모여서 있는 곳, 노인정을 만들고 있었다 이상하고요. 노인정이 있다. 노인정이 있다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만들고 있었다 하면 옛날에 그랬다는 거죠. 또한 건강이 약하고 쭉 해서 편의도 제공하고 있다. 요것도 예시는 맞아요. 그쵸?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 해서 요 뒤에 내용은 예시가 있는데 지금 다양한 측면이 포함되고 있다. 요 단어 자체를 굉장히 잘못 사용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람직한 노인복지제도는 무엇인가 했는데 여기에서부터 그러면 이는 바람직한 지원제도인가? 여기에서 이 문장으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지원 제도는 이라고 쓴 거는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네. 요거를 그냥 아예 없어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자, 어쨌든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지원 제도는 여기에 노인복지제도라고 쓰는 게 더 좋겠죠. 왜냐하면 문제에서 노인복지제도라고 정확하게 키워드를 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노인복지제도는 돌봄이 아니라 자존감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지원 제도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네. 자존감이 손상되지 않도록 나쁘지 않은 표현입니다. 또한 노인 나름의 생활을 유지하고 사회적 욕구 충족과 노후 생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미리 예방하거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가 바람직하다. 예, 요렇게 마무리를 지어 볼게요. 자, 여러분들 두 친구가 쓰기 어땠어요? 굉장히 잘 쓰는 친구들이죠. 그런데 내용을 이렇게 혼자서 생각할 수 있었을까? 아마 검색을 해서 조금 조사를 한 후에 쓰기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좋은 방법입니다. 연습을 할 때는. 근데 선생님은 두 가지를 추천을 드려요. 일단 쓰기 문제를 보면 아무것도 찾아보지 말고 사전도 찾지 말고 온전히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한번 써본 후에 그 다음에 글을 완전히 끝맺은 다음에 사전을 찾고 또 검색을 하고 해서 글을 조금 채워 나가는 거 그거 추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치러 갈 때 하고 똑같은 상황을 많이 훈련을 해야 돼요. 지금처럼 검색을 해가지고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시험은. 그러면 검색해서 늘 쓰던 것이 익숙해져 있는 친구들은 검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굉장히 초조해지거든요. 긴장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주는 예상 문제도 그렇고 기출 문제도 그렇고 정말 시험 치는 것처럼 사전도 없고 아무것도 검색해 볼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시간을 재면서 메모해서 써보는 거 그거 정말 좋아요. 좋은 연습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검색해서 이런 단어를 썼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찾아보면 그 단어는 굉장히 오래 기억할 수 있어요.
자, 오늘 54번 예상 문제 노인복지제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어땠어요, 여러분? 요 문제가 2월 7일 시험 칠 때 나오면 정말 좋겠네요. 자, 여러분 꼭 한번 써보십시오. 쓰기는 절대로 쓰지 않으면 절대로 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써보시고 다음에도 또 선생님 라이브 한다고 하면 만약에 쓰기로 영상 여러분 토픽 시험 좋은 결과 있기 바라고요. 선생님 채널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3종 세트 선물로 선생님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